내 마음 황금빛 날개를 타고 비 오는 아침, 노기제를 넘는다. 고갯마루에서 움직이는 궁전은 은회색 세상을 향해 날개를 단다. 이제 나의 궁전은 시공간을 넘나드는 타임머신으로 변한다. 어젯밤에 본 영화의 요정처럼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은빛 날개를 단 궁전은 원하는 그 어떤 곳도 갈 수 있다. 실체가 없는 지구본을 시각화하여 눈앞에 두고 여정을 정한다. 대기권과 성층권 사이까지 부상하여 푸른 별지구를 한눈에 내려본다. 유럽의 포르투갈로 급하강하여 내려간다. 움직이는 궁전이란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하는 동안 본 것이라곤 그저 구름의 바다와 작은 별지구가 전부이다. 포르투갈에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다. 그녀의 이미지는 매우 강렬하여 얼굴에서 남자다운 면모를 지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녀를 만난 나는 오늘의 음악여행 첫 곡을 듣는다. 포르투갈의 4월이다. 지구에 사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기 마련인데 로드리게스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조국의 4월을 노래한 이 노래를 나는 젊어서부터 자주 들었다. 내가 느끼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노래는 어떤가? 우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금속성을 띠고 힘이 있으며 날카롭다. 포르투갈의 4월에 이어 그녀에게 한 곡 더 부탁했다. 그녀는 많은 노래 중에 한참 고민하다가 검은 돛배를 노래한다. 이쯤 되면 노래하는 그녀와 듣는 나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이다. 왜냐하면 검은 돛배가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안 것이다.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북소리에 이어 그녀는 포르투갈의 4월을 부를 때보다 더 힘있고 투쟁적으로 노래한다. 마치 싸움에 나가는 고대 전사들을 독려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노래에 대해 잠시 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노래가 주제곡으로 쓰인 영화를 통해서 나는 검은 돛배를 알게 되었고 그 노래를 부른 로드리게스를 알았으며 포르투갈 사람인 것도 알았다. 그 당시 라디오에는 영화음악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요즘은 라디오를 듣지 않으므로 지금도 영화음악만 전문으로 내보내는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튼 검은 돛배를 알게 된 한때 이 곡은 자주 영화음악 방송에서 흘러나오곤 했다. 그때 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을 자주 방송하면 남들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검은 돛배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비슷한 음악 듣기 성향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음악을 듣는 내 생각이 평범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송에서 검은 돛배가 자주 흘러나오는 것을 싫어했다. 이것은 말한 바와 같이 이상한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나는 남들보다 좀 다른 특별한 존재 그것이 그림 감상이건 영화 감상이건 음악 감상이건로 스스로 인정하고 싶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므로 내 생각도 완전히 변했다. 자금의 내 생각은 이렇다. 검은 돛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과 내가 영화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므로 세상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어느 날 우연히 만나 오늘같이 비오는 날 바다나 호수가 내려보이는 아담한 카페 창가에 앉아 검은 돛배를 함께 들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영화에 삽입되었던 노래를 두고도 내 생각이 많이 변했다. 변한 생각은 음악과 직접적인 것이 아닌 그것을 둘러싼 감정이 변한 것이고 검은 돛배와 이 노래를 부르는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에 대해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알게 된 시점에서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노래 맛은 그대로이다. 이 노래와 이 가수를 두고 내게 있어 한 가지 문제점은 아무 때나 자주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만큼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음성이 개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범하고 편한 음성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므로 자주 들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을 두고
그녀의 노래가 지금 들어도 처음 들었을 때와 맛이 같을 것이다. 포르투갈에서 만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겨울바람이 윙윙 부는 날, 너절한 창호지 문풍지가 바람에 시달려 괴롭게 떠는 소리처럼 노래하는 베빈다. 그녀의 선배 가수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조국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다. 포르투갈의 대중음악을 파도라 우리는 부른다. 베빈다가 먼저 부르는 노래가 바로 파도다. 이것을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중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가요란 식이다. 이렇게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재미있다. 베빈다는 조국의 대중노래를 그 자체의 상징적으로 제목으로 취한 것이다. 오늘의 음악여행은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 한 가수에게 두 곡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베빈다가 두 번째 부른 곡은 다시 20살이 된다면이다. 이 노래에서 그녀는 바이브레이션을 심하게 구사하여 좀 전의 곡에서 문풍지 떨듯 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러한 그녀의 발성으로 인간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소리처럼 들린다. 이것이 베빈다가 지닌 대단한 매력이다. 이런 음성도 로드리게스처럼 자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노래가 아니다. 심하게 요동치는 감정과 격정적인 바이브레이션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단, 듣는 사람의 감정과 베빈다의 노래에서 느끼는 감정이 일치되었을 경우이다. 내 음악여행은 포르투갈에서 시작하였다. 포르투갈이란 나라는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이 나라는 나쁜 마음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하거나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웃 스페인에 여러 번 침공을 받았다. 남의 땅 노리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음악에서도 그 특질이 전혀 다른 것이 드러난다.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의 나라 스페인의 음악은 밝고 경쾌하고 전투적이지만 포르투갈의 대중음악은 우리의 대중가요와 비슷하고 그들의 민속음악은 우리의 민속음악과도 정서가 비슷하다. 우리의 민속음악을 그 많은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모두 무시하고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나는 다음의 단어를 쓸 것이다. 한. 우리의 민속음악에서 한이 든든하고 뿌리 깊은 골조가 되어 구전됐듯이 포르투갈의 민속음악을 들을 때면 나는 우리의 한과 비슷한 그 무엇 포르투갈어를 모르므로 그들은 그것을 뭐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한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생각한다. 느닷없이 한을 꺼냈지만 오늘은 우리의 민속음악도 포르투갈의 민속음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타임머신을 탄 나의 음악여행은 유럽의 대중음악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비 오는 날과 포르투갈의 두 여가수의 노래가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나는 강한 의지 부정한다. 왜냐하면 날씨와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찾는 여행을 하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확 바꾸어 이번에는 스코틀랜드로 날아간다. 바다를 낀 북유럽 깊숙한 섬나라다. 이 나라 출신의 윌리엄스 노래는 알게 된 순간부터 단박에 반해버렸다. 기타가 주되고 몇 가지 악기를 동원한 반주에 실린 그의 노래는 노래가 아닌 것처럼 들린다. 우리 속담에 비 맞은 중 같다는 말이 있다. 나는 실제 비 맞아 구시렁대는 돌중을 보지 못했다. 요즘은 돌중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므로 수행하는 중다운 중 구경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럴 때 나는 괴감에 빠진다. 속담이 전하는 속뜻이야 헤아린다고 한들 그 속담을 유래한 비 맞은 돌 중의 고락선이를 직접 봐서 안 것이 아닌 것을 안 것처럼 지금도 써먹는 것이다. 맘 편하고 생각이 잘 돌아가는 날 비 맞은 중이란 옛 속담 대신 나만의 신조어를 하나 지어보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 한참 빗나갔지만 스코틀랜드에서 나를 음악으로 환영하는 윌리엄스의 노래는 분명히 노래하는 것 같지 않다. 박자와 음정, 게다가 몇 가지 반주 악기까지 동원했으니 노래가 맞다. 그런데 왜 내 귀에는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구수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표현하는 이런 식 느낌이 드는 가수를 우리는 음유시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썩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대체할 마땅한 단어도 없으므로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 중에 명예스럽게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몇을 꼽으면 자크 브렐, 조르즈 무스타키, 레오니드 코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지금 듣는 윌리엄스다. 윌리엄스의 노래도 두 곡만 듣고 이번에는 프랑스로 날아간다. 포르투갈에서 시작한 나의 음악여행이 발동이 걸린 걸 아는 프랑스에 내놓으라 하는 가수들이 빨리 오라고 성화를 부린다. 그들 이름만 떠올려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모두 대단하므로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까 하는 것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누가 노래를 더 잘한다 라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다들 잘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태어난 순서로 하거나 죽은 순서로 하거나 키가 큰 순서로 하거나 등 노래 실력과 상관이 없는 방법을 택해야 다들 대단한 그들끼리 경쟁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키와 몸무게가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므로 이것은 제외다. 프랑스 인도 우리처럼 서열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태어난 순서대로 만나기로 했다. 사랑의 찬가와 후회하지 않아요 를 노래하며 프랑스 땅에서 나를 반긴 사람은 그 유명하다 못해 전설적인 인물이 된 에디프 피아프다. 그녀의 많은 걸작 중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노래가 아마 다들 사랑의 찬가라고 할 것이다. 나도 의의가 없다. 그런데도 정작 나는 나중에 들은 후회하지 않아요가 더 좋다. 피아프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대단한 그녀의 노래와 함께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삶은 그녀를 더 대단하게 만들었다. 작은 키에 툭 튀어나온 이마, 불그러진 눈두덩 등 그녀는 결코 미인이 아니었다. 심하게 말하면 미인은커녕 추녀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그녀에게 음악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멋진 남자들이 많이 접근했고 그녀는 그런 멋진 남자들과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를 부를 때 그녀는 전성기가 지나고 건강마저 무너져 죽음의 문턱에 조금씩 가까이 갈 무렵이었다. 그런 그녀에게도 사랑의 대상이 나타난다. 주국의 남자로 권투 경기를 해서 먹고 사는 남자였다. 그녀는 그를 아주 좋아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있었고 그를 좋아할 무렵 곧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란 스스로 암묵시기에 노래한 것이 후회하지 않아요. 다. 그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녀는 그렇게 당차고 앙칼진 노래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피아프에 이어서 나에게 들려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 나라의 대중음악인 샹송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순서를 잠시 착각하고 있을 때 피아프가 한 곡 더 들려주겠다는 말에 10곡도 더 듣고 싶지만 오늘은 제 일정이 좀 바쁘니 더 사양하고 그녀가 두 번째 자격을 부여한 노래를 들었다. 이 남자도 떨기는 마찬가지다. 춥지도 않은 날씨에 온몸이 떨린다는 듯이 노래한다. 남자의 이름은 샤를 아즈나브르다. 좀 전에 들은 포르투갈의 베빈다 못지않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분명하다. 베빈다는 깊은 호흡을 실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가라앉히려는 듯하지만 샤를 아즈나브르는 떨리는 음성을 최대의 기교로 발휘하여 더욱 떨려고 한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목소리는 노래가 아니다. 갈 때도 저 정도는 떨며 노래할 수 있다. 라고 혼자 생각했을 것이다.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샤를 아즈나브르의 덜덜이 아닌 달달 떠는 감동적인 노래를 듣는 도중 한기를 느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랬더니 그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른 사람 노래는 두 곡 듣고 왜 내 노래는 한 곡만 듣겠다는 거냐? 이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너 혼날래? 몹시 화난 그의 주먹이 바로 내 얼굴에 날아올 것 같다. 겁먹은 표정과 두려운 감정,
존경하는 마음 등을 뒤죽박죽 섞어 겨우 그의 화를 가라앉히고 한 곡 더 들을 수밖에 없었다. 원해서 들은 것이 아니므로 곡 제목은 쓰지 않겠다. 나도 자존심이 세다면 그 못지않기 때문이다. 아즈나부르가 시비를 거는 바람에 나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졌다. 그래서 무작위로 순서를 정해버렸다. 이것이 인간의 음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대중음악에 쓰는 기구 중에 어떤 것이 있다. 악기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의 원래 용도가 악기가 아니었고 그것이 지닌 소리의 재질을 악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다 언급했듯이 오늘의 내 음악 여행은 세계의 대중음악이다. 슈베르트는 삼척동자도 안다. 그는 독일 출신의 정교한 음악으로 널리 이름을 떨친 단명한 사람이다. 그의 음악은 대중음악이 아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프랑스의 대중음악을 노래하는 여자다. 그러므로 이 곡은 들어도 된다는 억지 해석을 한다. 가늘고 높은 목소리를 지닌 이브 브레노다. 그녀의 이미지는 참 묘하다.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야릇한 동공이다. 그녀가 두 번째 부르는 노래는 강가의 아침이다. 이 노래에서 그녀의 모든 능력이 나온다. 악기가 아닌 것이 악기처럼 쓰이는 것이 톱이다. 마치 톱 연주를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창법을 구사하는 그녀는 참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가수는 그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성대에는 얇은 철판으로 된 듯하다. 그러기에 그녀의 음성은 날카롭고 정교한 금속성 재질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이리 생각하면 그녀가 더 대단하다. 이 음성을 구사할 수 있게까지 그녀의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이런 나의 추측을 부인하며 그렇지 않니 더, 나는 타고났니 더 라며 수줍게 웃지만 나는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 타고났다고 한들 그 타고난 것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분명히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콧물 정도는 흘리며 노력을 했을 것이다. 물론 그녀가 이런 창법을 구사한 것은 뛰어난 선배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 그녀가 영향을 받은 가수의 노래를 이어서 듣는다. 천사의 목소리다. 아기 천사가 아닌 나이 좀 먹은 여자 천사의 목소리다. 여자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서양의 천사는 남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녀와 다른 점이다. 서양의 천사와 비슷한 우리의 선녀는 있어도 서양의 남자 천사와 비슷한 우리의 선남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지금 듣는 노래가 분명히 내 귀에는 천사의 음성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노랫말이 없는 것도 작용한다. 노랫말 없이 어찌 노래를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그런 장르의 노래가 있다. 그것을 입증하려는 듯이 지금 천사의 목소리를 지닌 다니엘 리까리가 노래를 부른다. 브라질풍의 파흐 아리아 5번 생성의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에서 백조를 모음으로만 노래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스케송이라 한다. 리까리의 스케송을 들으면 언어가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녀는 프랑스인, 나는 한국인, 그런데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나는 다 알아듣고 감동하고 인간이 아닌 천사의 음성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음악의 위대함이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사이 세상에 찌들고 오염된 내 영혼이 천사의 음성에 의해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 다니엘 리까리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며 고귀한 노래에 이어진 것은 아다모다. 이 남자의 목소리는 듣기에 애처롭고 안타깝기도 하다. 성대가 탈이라도 난 듯이 가늘고 탁한 목소리는 연민에 정마저 든다. 그러기에 이 노래의 애착을 나는 가질 것이다.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에서 아련한 추억, 그것도 아픔이 남은 사랑의 흔적을 떠올리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을 유발하는 아다모 아닌가. 한 방울의 눈물, 긴 머리 소녀를 그에게 청해들었다.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이런 날 아다무만 불러놓고 그의 노래를 진종일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막걸리에 파전이나 부추전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여하튼 오늘 나는 세계 음악여행을 하면서 나의 기분을 될 수 있으면 날씨와 연관지어 감상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아다무의 노래가 끝나갈 때에 저쪽에서 키가 크고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사나이가 씩씩거리며 뛰어온다. 멀리서 보아도 그가 누군지 알겠다. 그의 뒤를 중년 부인들이 이어달리게 하듯이 줄줄이 달라붙었다. 무학 당신, 이럴 거야. 뭐려? 내가 누군지 알죠? 그럼요. 그런데 왜 나를 쏙 빼려고 했소? 글쎄요. 내가 포르투갈 옆 나라에서 태어난 걸 당신은 알지 않소? 그래서요? 왜 내 조국 스페인을 무시하는 거요? 달려온 사나이가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 바람이 와니벙벙하다. 더 웃기는 것은 이 남자가 내가 정한 규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두 곡을 노래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뒤에 따라붙은 중년의 여자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손뼉을 치며 환호한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태양의 제국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즉흥적으로 노래하는데 그의 음성에 반한 중년의 여성 중 어떤 이는 오줌을 지리기도 하고 젖통을 심하게 흔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볼 것, 못 볼 것을 자아낸다. 믿거나 말거나 전 세계 중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바로 스페인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한다. 그걸 증명하듯이 그는 내 앞에 불쑥 나타나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열광을 받으며 감미로운 음성을 뽐내는 것이다. 그의 노래를 듣고 나는 좀 화가 나서 당신의 노래는 저 많은 중년 여자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나를 감동시키는 못하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그늘이 없기 때문이요. 하려는데 그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이글레시아스의 감미로운 노래에 이어 그 못잖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나타난 것은 샤를 드몽이다. 전주에 이어 낙엽이 시작하는 순간 그의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그의 음성이 부럽기도 하거니와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사랑이 끝난 후에 담배도 불렀다. 사랑이 끝난 후에 담배라는 제목 자체가 멋지다. 열정적인 사랑을 한 후 피워 문담배 맛을 어디에 비할까? 미셸 볼라레프, 달리다도 듣고 샹송의 나라 프랑스에서 이번에는 장화처럼 생긴 반도의 땅 이탈리아에서 잠깐 만날 가수가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한 명이면 넉넉하다. 무지개 같은 나날을 부른 가수의 목소리가 좀 전에 들은 아다모와 거의 비슷하다. 가는 목소리의 특성이다. 기분이 들뜨거나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 답답하고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듣기에 좋은 목소리다. 날아라. 내 마음 황금빛 날개를 타고 상상의 날개를 달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나는 출출한 배를 해결하려고 타임머신을 세울 곳을 찾는다. 낯선 나라에서 찾기가 마땅찮아 급부상하여 단숨에 지구촌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 시내 강변 어느 다리 밑에 도착했다. 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세력을 여전히 유지한다.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느라 내 음악여행은 잠시 휴식을 취한다. 2010년 2월 25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